서울대의대 교수들이 오늘부터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내일부터는 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 휴진도 예고돼 있는데요.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집단 휴진 상황과 해결책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문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대의대 교수들 얼마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네, 분당 서울대병원 그리고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전체 교수가 967명인데요. 네. 529명이 전면 휴진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절반이 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휴진 지지 의사를 밝혔던 교수는 90%가 넘는 873명이었는데 더 늘어날지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입니다. 수술실 가동률은 63%에서 34%로 이렇게 뚝 떨어질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제대로 안 돌아갈 것 같은데 서울대의대 비대위는 그래도 전면 진료 중단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지난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 실제 진료 감소는 40%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전체 휴진이란 다른 병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미루어도 당분간은 큰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환자분들의 정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 중단을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미리 헤아리지 못했던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진료가 지금 반드시 필요한 중증 희귀질환 환자분들께는 휴진 기간 동안에도 조금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가능한 한 차질 없이 진료가 진행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중계 보도에서 보신 대로 더 이상 이제 무기한이라는 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기한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그 무기한이라는 말에 이제 환자들이 얼마나 타격을 받았는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다 뭐 이런 설명을 하면서 이제 무기한 진료는 아니다. 일주일 뒤에는 더 이상 진료 중단을 잡지 않겠다라고 밝히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철회를 하겠냐라는 말이냐? 또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래요? 네, 그래서 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환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하고 불편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필수 분야 진료는 이제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말은 했지만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특히 이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뒤에 안 그래도 응급실 뺑뺑이가 이제 더 심해진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형 병원 교수들까지 휴진을 하니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 가족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사 파업 때문에 의사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웬만한 1차는 다 했고요. 2차 병원 크다 하는 데까지 다 했어요. 아까보다는 상태 좋으신다니까 그러면은 와라. 응급 세원만이 다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심장이 멎은 사람, 피가 터진 사람, 나오는 사람을 하다 보니까 희귀질환은 119 차 안에서 대기해야 되는 상태가 돌아오더라고요. 네, 한국 중증질환연합회는 그 휴진에도 중증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을 거라고는 했지만 진료 거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 내에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조사에 따르면 암 환자의 67%가 진료 거부를 경험을 했고 51%는 치료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이제 불안한 상황인데요. 환자 단체들 분위기는 어때요? 격앙됐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단체 연합회가 그 서울의대 비대위의 휴진 강행 방침을 규탄하고 또 휴진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는 이런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또 이제 정부를 압박하는 도구가 환자의 불안과 피해라면 그 어떤 이유도 명분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앞서 지난주에는 그 휴진 철회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렸는데 현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국립대 병원이 무기한 휴진을 선포하고 그로 인해 일어날 피해를 중증 희귀 질환자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할 수 있는가?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대국민 입장에서 정부의 무도한 처사가 취소될 때까지 진료를 미루어 주기를 부탁한다고 썼다. 이것이 국민들에게 환자들에게 부탁이랍시고 할 수 있는 말인가? 부탁은 제자이자 후배인 전공의들에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싸우더라도 현장에서 싸워야 한다고 환자에겐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네, 또 의사협회는 그 현 시점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에는 이제 동의할 수 없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의사협회는 이제 의료계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와중에 진료 전문가로서의 그 사회적 책무는 실종되다시피 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의사협회가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서 정부에 세 가지 네. 요구사항 내놨잖아요. 네. 과거하고 뭐 달라진 게 있어요? 똑같아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이제 세 가지 요구안의 내용을 보면 의대 정원 증원안을 재논의하자, 그리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의 수정 및 보완, 그리고 전공의와 의대생 관련된 그 모든 행정 명령과 처분의 즉각 소급 취소 이런 요구 사항들이었는데요. 이제 일부에서는 첫 번째 요구안에 담긴 이 재논이라는 단어가 입장이 좀 달라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희망적인 관측도 내놓은 데가 있기는 한데 사실 그동안 의협은 이제 의료 증원과 관련해가지고 원전 재검토 아니면 전면 백지화 그렇죠. 그런 이런 얘기를 주장을 많이 했었죠. 해왔잖아요. 예, 그래서 예. 하지만 재논의를 한다고 해도 그동안 이런 행보를 봤을 때 의협이 또다시 전면 백지화부터 이제 논의를 시작하자 또 이렇게 나올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도돌이표 요구안이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재논의를 한다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입장 변화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의협이 정부에 어젯밤 11시까지 답을 달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이미 뭐 11시 되기 전에 정부가 거부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은 불법적인 전면 휴지를 전제로 정부에게 이런 정책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네, 거부 입장을 네. 밝혔는데요. 한덕수 총리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이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명확하게 여러 번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교수님들만큼 전공의들의 미래를 염려하고 있고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그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씀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대학병원장들에게는 이제 집단 휴진 교수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을 하기로 했고요. 또 집단 거부 상황을 이제 방치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도 나선 것 같아요. 어제 서울대병원 그 비대위 교수들 만난 것 같은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별 성과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제 어제 보건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서울대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이제 서울의대 비대위 측의 요구사항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논의하겠다. 뭐 이 정도의 말들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나온 브리핑 내용도 대동소이한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의대 정원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논의를 해달라는 것이었고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이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협의체 구성에 찬성을 하는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의대 정원을 의료계와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에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네, 뭐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은 지금 뭐 국회 상임위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태여서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제 전원 불참을 했습니다. 대신 지난주 금요일에 국민의힘 안에 이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인유원 위원장과 이제 이면택 의사협회 회장이 만났습니다. 이제 여기서 인 위원장은 의정 갈등의 폭을 좁히겠다. 임 회장은 이해의 폭을 넓힌 시간이었다. 뭐 이 정도로 만남을 평가해서 원론적인 수준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내일은 이제 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 휴진이 시작이 되잖아요. 참여율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 13일 기준의 그 휴진 신고 병의원은 1,400곳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한 4% 정도 되는 건데요. 이 정도는 이제 평상시 휴진율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 정도는 많지는 않다. 네. 의협은 이제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보시면 포털 사이트에 어느 병원 이렇게 검색을 하면 뭐 이렇게 휴무일, 뭐 영업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18일에 휴무를 설정을 하고 파업에 참여해달라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4년 전에 의대 증원에 반대해서도 이제 개원이들이 휴진을 했잖아요. 그때 보면은 첫날 참여율이 한 10% 정도로 그게 제일 높았던 수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1%대로 떨어졌는데, 조금 떨어지는. 그래서 이번에도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휴진에 동참하는 병의원을 불매운동하자 이런 움직임도 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그런 부담 때문에 이제 개원이들이 파업에 꺼리게 되는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각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은 우리 동네에서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병원은 앞으로 이용하지 말자 이런 글들이 이제 속속 올라오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이러겠어요. 네, 그래서 뭐 아픈 사람을 버리고 휴진하는 병원과 의사한테 우리 가족을 믿고 맡길 수 없다. 그리고 또 뭐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의사, 병원 이런 병원들은 다시는 개원을 못하게 불매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분노의 글들이 이제 눈에 띄고 있습니다. 또 휴진 병원 리스트를 알 수는 없냐 이른바 블랙리스트죠. 그래서 이런 글들도 있는데 내일 휴진이 본격화될 경우에는 어느 또 이제 부지런한 시민께서 이런 또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올리실까요? 올리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일부지만 의대생 학부모들이 휴진을 촉구해서 논란이 좀 되고 있잖아요. 네, 의대생 학부모 모임이라는 이제 인터넷 카페가 있는데요. 여기 뭐 일부라고는 하셨지만 여기 회원이 뭐 1,500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난 14일에 이제 서울대 의대 비대위의 고함이라는 이제 공지가 올라왔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의 환자 100명도 소중하지만 앞으로의 환자는 100의 이제 1000배 이상이다. 이러면서 당장의 환자 불편에도 지금은 행동해야 될 시점이라면서 이제 교수들한테 강력한 투쟁을 촉구를 했는데요. 이들은 그 휴진 결의 철회 척권을 만약에 정부에 제시를 한다면 그럴 거면 아예 휴진 결의 자체를 철회해라 이러면서 아주 강한 정도의 투쟁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 참 답답한데 반면에 이런 상황 속에서 휴진에 동참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들도 있죠. 네, 아동병원이 속한 대한아동병원협의회가 있는데요. 이제 환자를 두고 떠나기는 어렵다면서 진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고요. 그 대학병원 뇌전증 전문 교수들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뇌전증이 치료 중단을 하면 신체 손상과 사망 위험이 높기 때문에 뇌질환의 그 약물 투여 중단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이유. 그 휴진에 동참하지 않은 이유였고요. 이 밖에도 분만병의원협회 또 대한마취통칭의학회도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른바 빅5 병원들은 집단 휴진에 동참하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네. 그거에 앞서서 이제 그 뇌전증 지원 협의체 그 위원장이 계세요. 네, 그분이 이제 언론에 휴진을 만료하는 기고문을 보냈거든요. 그것도 잠깐 소개를 소개해 주세요. 네, 몇 부분 읽어드리면 이제 10년 후에 그 증가 1%의 의사수 때문에 지금 환자들이 죽게 내버려 두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동료 후배 동료 의사들의 결정이기는 하지만 의사로서 국민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 휴진을 지지하는 그 일부 의대생 부모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당부의 말을 남겼는데 자녀가 훌륭한 의사가 되기를 바라신다면 그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어떤 충고를 하셔야 할지 고민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그래서 내 아들, 딸이 의대생 전공이라면 빨리 복귀하라고 설득을 하겠다 하면서 의사 생활 중에 단 한 명의 생명을 구한 경험은 그 의사 일생 동안 큰 힘이 된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아, 이런 따뜻한 마음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앞서 질문을 드렸지만 빅5 병원 같은 경우는 휴진에 동참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 세브란스 병원, 또 강남 세브란스 병원, 용인 세브란스 병원 소속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이제 응급 중증 환자 진료를 제외하고는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상태고요. 여기에 이제 삼성 서울병원도 무기한 휴진을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휴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한 뒤에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그 무기한 휴진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전체 교수총회도 이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서울 성모병원하고 서울 아산병원 의대 교수들도 추가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의협이 이제 총걸기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하고 경찰은 법에 따라서 이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뭐 의사들이 여기에 이제 얼마나 참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의료계의 대응 수위도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빨리 해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다음 이슈는 짧게 한 3분 안에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 새만금에 3천억 원대의 관광 개발을 하려고 하던 계획이 무산됐다고 하는데 박세리 씨 아버지가 연루돼 있다는 거잖아요. 내용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박세리 씨 아버지가 제출했던 사업 의향서가 위조됐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먼저 관련 리포트 잠시 보시겠습니다. 바다를 메워 마치 섬처럼 조성한 부안 쪽의 새만금 관광 레저 용지. 축구장 200개를 합친 것보다 넓은 1.6 제곱킬로미터 면적으로 관광 사업 용도로 쓰겠다는 곳입니다. 정부는 재작년 국제골프학교와 해양골프장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현장은 잡풀만 무성합니다. 제 뒤로 광활하게 펼쳐진 바로 이곳 일대에 무려 3천억 원이 투자될 거라던 골프 관광 개발 사업.
최근 2년 만에 최종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뒤늦게 허위 사실을 확인하고 우선 협상 대상 지정을 취소해 사업이 물거품이 된 겁니다. 네, 이게 박세리 씨 아버지가 관련이 됐다는 건데 어떤 건지 짧게 네. 설명을 좀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당초 그 민간 사업자가 박세리 씨가 세운 그 비영리 법인인 박세리 희망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3천억 원대 골프 레저 관광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박세리 희망재단은 그럴 계획이나 의향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세리 이사장의 아버지가 가짜로 꾸민 이제 재단 명의의 의향서가 업체를 통해서 이제 새만금 개발청에 전달이 된 건데요. 네. 그러니까 확인을 안 했다는 거죠. 네. 네, 정작 중요한. 그것도 확인도 그 우선 협상에 나선 시점보다 1년이 지나서야 겨우 이제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만금 개발청 역시 이제 허술한 업체 선정에 따른 네. 이런 책임 이런 것들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부분도 그럼 좀 조사가 되는 겁니까? 앞으로? 네, 우리 새만금 개발청은 이 날조된 사업 계획을 제안한 사업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뭐 새만금 개발청의 그런 업무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